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예완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 임종덕,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을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모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의 잠깐만 좀 이렇게 앞에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측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간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입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1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4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의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구사단과 34단을 관할하는 지성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건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이의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3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린 화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도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 김용현, 국무총리 한덕수는 거짓선동, 정치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 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자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 대응에 응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법 박탈, 최상목 지시 문건에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 지시 문건에 5개 언론사 단전 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영 메모에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서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하는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 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